오늘은 독일에서 한국 문학과 웹툰을 번역하며 K문학 번역가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에 온 특별한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K문학 번역을 배우고자 한국으로 온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웹툰과 소설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K-문학을 번역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죠. 이들 중 독일에서 웹툰 번역을 시작하며 한국 문학 번역가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한국 문학 번역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독일 베를린에서 미술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각예술을 전공했고 특히 애니메이션과 그래픽 노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예술대학에서도 웹툰 형식의 그래픽 노블이 점점 각광받기 시작했지만 독일에서는 주로 미국과 일본 만화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한국 웹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친구가 소개해준 한국 웹툰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단번에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본 장르는 바로 로맨스 판타지와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웹툰이었는데 독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감정 표현과 스토리 전개 방식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본 한국 웹툰은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와 정서의 밀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독일의 그래픽 노블은 대개 사회적인 메시지나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 웹툰에서는 인물 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와 따뜻한 공감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의 로맨스 웹툰은 감정선이 아주 섬세하게 표현돼 있어 읽을수록 빠져들게 되었죠. 미스터리 웹툰에서도 스토리의 전환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었고 심리 묘사가 아주 치밀했어요. 보는 내내 이들의 대화와 반응을 모두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소피아는 매일 밤늦게까지 웹툰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처음에는 그림과 분위기만으로 내용을 파악하려 했지만 갈수록 인물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점차 독학으로 기본 한국어를 공부해 간단한 대사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쯤 한국어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다양한 의미와 정서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한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은 더욱 강해졌고 어느 순간 매일 밤 늦게까지 한국 웹툰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웹툰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밤을 꼬박 새우면서까지 웹툰에 몰두하는 딸의 모습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소피아의 부모님은 다크서클이 가득한 얼굴로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소피아를 보며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대체 밤마다 그렇게 컴퓨터로 뭐 하는 거니? 또 한국 만화 보는 거야? 내 건강이 걱정돼. 이 말을 들은 소피아는 그제야 자신이 너무 웹툰에 몰입한 나머지 부모님을 걱정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국 웹툰의 대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식지 않았죠. 부모님께는 건강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웹툰과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소피아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읽은 웹툰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 삼아 가벼운 웹툰의 짧은 대사를 번역해 보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독일어로는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았고 인물 간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소피아의 번역 실력을 키우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일 친구들에게 자신이 번역한 웹툰의 일부를 보여주며 한국 웹툰의 매력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소피아가 번역한 웹툰을 보고 감동하거나 흥미로워했고 그 모습에 소피아는 자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매력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웹툰들을 독일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웹툰을 번역하는 일에 한 걸음씩 도전해 나가던 소피아는 결국 더 깊이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웹툰과 문학을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소피아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소피아는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배우기 위해 대학의 어학당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어 수업에 나가고 오후에는 한국 문학과 웹툰을 읽으며 번역 연습을 했죠. 소피아는 독일에서 이미 기초적인 한국어를 공부했기에 간단한 일상 회화는 가능했지만 고급 문장을 이해하고 뉘앙스까지 살려서 번역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어에는 없는 표현들이 한국어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인물의 감정이나 상황을 한 단어로 담아내는 표현이 많아서 그 깊이와 분위기를 그대로 독일어로 전달하려면 한참을 고민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어의 섬세함에 감탄하게 되죠. 소피아가 특별히 어려움을 느낀 부분 중 하나는 한국어 속담과 관용구였습니다. 독일어에도 속담이 있지만 한국 속담의 독특한 뉘앙스는 독일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았죠. 예를 들어 웹툰의 캐릭터들이 서로 등잔 밑이 어둡다 같은 표현을 쓸 때 소피아는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고 심지어 번역하는 방법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독일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럴 때면 소피아는 번역본 옆에 주석을 달아 추가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번역이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과 정서를 함께 이해시키는 작업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또 다른 어려움을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배웠습니다. 한국 속담은 때로는 상황을 압축적으로 묘사해 깊은 뜻을 전하는데 이마저도 독일어로 그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도 그중 하나였는데 소피아는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지? 하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속담의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질투 감정과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바라보는 복잡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만 독일에서는 질투를 배 아프다는 표현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소피아는 이 속담을 설명하기 위해 친구의 성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이 드는 상태로 풀어 설명하며 번역을 시도했죠. 속담 하나를 옮기는 데에도 각기 다른 문화와 언어의 결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번역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가족관계 호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큰아빠, 작은아빠, 삼촌, 이모, 고모 등 다양한 호칭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이를 표현할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형제 중 형인지 동생인지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은 삼촌, 이모나 고모로 통칭하기 때문에 등장인물 간의 미묘한 관계나 가족 간의 위계 질서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족이 나오는 장면에서 사촌형과 삼촌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소피아는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어로는 단순히 사촌과 삼촌으로만 번역되지만 한국에서는 형인지 동생인지 혹은 삼촌이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에 따라 독자가 인물 관계를 훨씬 더 세밀하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하며 소피아는 독자들에게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최종적으로는 이들 간의 관계를 주석으로 간략히 설명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어 번역을 하면서 만난 이러한 여러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은 때때로 소피아를 어렵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렇게 매일의 번역 과정에서 한 걸음씩 K-문학 번역가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번역 공부가 어느덧 1년을 넘어가고 소피아는 이제 단순히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과 웹툰의 감성을 독일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피아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한국 웹툰 플랫폼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소피아에게 실제 웹툰 번역을 맡아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소피아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연습해온 번역과는 달리 이번 번역은 실제 독일 독자들이 볼 작품을 책임지고 옮겨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프로젝트로 소피아가 맡게 된 작품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로맨스 판타지 장르의 웹툰이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유럽의 독자 정서를 고려해 작품 속 섬세한 감정을 독일어로 잘 전달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웹툰의 첫 화를 받아들고 번역을 시작한 소피아는 익숙한 장르임에도 여러 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웹툰 속에는 한국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들이 많았고 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큰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어에는 독일어와는 다른 감정, 표현 방식과 뉘앙스가 섬세하게 담겨 있어 직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내가 좋아진 것 같아라고 망설이며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는 주인공의 떨림과 부끄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사였지만 독일어로 번역하면 단순한 문장이 되어 그 떨림과 감정의 깊이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이 대사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여러 번 문장을 고치고 수정했습니다. 원작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여러 독일어 표현을 고민했고 자연스러운 감정 전달을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소피아는 대사의 리듬감이 전해질 때까지 다양한 시도를 반복하며 주인공의 미묘한 심리 상태와 말을 더듬는 느낌까지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히 번역이 아니라 원작의 감정을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창조해내는 일이 번역의 핵심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웹툰 속에서 가족 간의 호칭과 한국적 정서가 중요한 장면들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부를 때 세세한 호칭을 사용하는데 독일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다양한 가족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이 큰 장애가 되었죠. 예를 들어 웹툰의 한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큰아빠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독일어로는 큰아빠와 작은아빠를 모두 같은 호칭으로 부르기 때문에 인물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소피아는 이 호칭의 미묘한 차이를 살리기 위해 큰아빠를 가리킬 때 그가 큰 형임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고 필요할 때는 간단한 주석을 덧붙여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독일어에는 없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중요한 관계와 위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작은 설명을 추가한 것이죠. 또한 소피아는 번역을 하며 한국어 속담을 자주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어로 직접 옮기기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한국어 속담에는 유머와 교훈이 담겨 있어 그 문화적 함의까지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나오는 장면을 번역할 때 소피아는 독일어로 직역하면 의미가 통하지 않기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 속담 중 의미가 유사한 표현을 선택해 원작의 교훈적인 의미를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속담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동물 속담도 번역의 걸림돌이 되었죠. 예를 들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라는 말은 독일어에는 유사한 표현이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를 번역할 때 여러 한국인 친구들과 교수님에게 자문을 구해보았고 그 결과 독일어 속담 중에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큰 성공이 있다는 비슷한 의미의 속담을 선택해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소피아는 단순히 한국어 문장을 독일어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독일어 독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자신만의 번역 방식을 세워갔습니다. 하나의 대사를 번역하고 그 감정과 의미를 온전히 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온전히 담긴 완성본을 손에 들었을 때 소피아는 뿌듯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번역이 독일 독자들에게도 한국 웹툰의 매력을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번역본이 정식으로 출판되기 전 소피아는 먼저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번역한 일부를 보여주며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그녀가 번역한 작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소피아의 번역이 독일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피아는 한국 문학과 웹툰의 세계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소피아의 번역본이 정식으로 독일에 출간되었고 예상보다 많은 독일 독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독자들은 한국 웹툰이 이렇게 감동적인 줄 몰랐다라며 리뷰를 남겼고 웹툰 속에 담긴 감정과 서사에 크게 공감하며 소피아의 번역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소피아가 번역한 웹툰이 독일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그녀는 이제 한국 문학 번역가라는 꿈이 단순한 목표를 넘어 자신이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여러 출판사와 한국 웹툰 플랫폼들로부터 새로운 번역 제의가 들어오면서 소피아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감사함과 벅찬 감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매 순간 실감하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소피아는 한국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항상 성실하게 답해준 교수님들,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함께 고민해주던 친구들, 그리고 한국 문화를 처음 소개해준 웹툰 팬들까지 이들 모두가 그녀의 번역 작업에 큰 영감을 주었고 그녀가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멀리 독일에 있는 가족들에게 번역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성취에 자랑스러워하며 축하해 주었고 친구들은 한국 문화를 독일에 소개하는 소피아의 노력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독일 친구들은 그녀가 번역한 한국 웹툰을 함께 읽으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한국의 정서와 이야기들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소피아, 내 덕분에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 라는 말은 그녀에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피아는 더 많은 한국 문학 작품과 웹툰을 번역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번역을 통해 한국의 감성과 이야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한국 웹툰과 문학이 독일에서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다른 외국인 번역가들과의 협력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번역가들이 함께 한국 문학과 웹툰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말이죠. 소피아는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한국어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번역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매번 어려운 문장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이 문장 속에 담긴 정서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독일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며 번역을 향한 애정과 사명감을 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소피아는 자신의 번역이 한국과 독일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그 다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한 문장 한 문장에 마음을 담아 번역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를 통해 K-문학과 웹툰을 사랑하고 그 문화와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 곳곳의 이들처럼 마음을 담아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 여정에 함께 해보세요.